모두 마무리가 돼요. 원과 한점에서 만나는 직선, 우리 얘를 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럼 상황별로 한번 볼게. 첫 번째, 원과 직선의 기울기, 얘를 알제인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이 이렇게 있거든. 그 원의 중심을 가장 기본인 0,0으로 잡아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반지름의 크기는 r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는 자 mx 플러스 a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어떤 뭐를 구하라고 얘기할 거냐면 기울기가 m이면서 원과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이 원하고 접하는 거 몇 개가 되니?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하나 접하고 또 그대로 이동하니까 여기서도 한 번 또 접하는 직선이 두 개만 나오게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판별식을 이용해도 된다고.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뭘 이용하라고 그랬지?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하라.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야? 항상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d라고 얘기한다면 반지름의 길이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중심 0,0에서 직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 어때? 그럼 이 직선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볼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자, 그러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까지 이르는 거리가 d라고 얘기한다면 정확히 반지름 r과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때 d를 구해야 되죠. 반지름은 r와 r로 있습니다. d 어떻게 구한다고 해서 점에서 직선까지 제곱 n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빵 n만 남게 된다는 거지. 그게 반지름 r과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는데?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맞아요? 이미 기울기는 알고 있고 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n에 대해서 정리하면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돼버리겠지. 결국 n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즉, 이 n의 값은 뭘 의미하냐면 이 직선의 y절편이거든. 맞아요? y절편이 더 낮은 애가 얘인 거고 높은 애가 얘인 거란 말이야. 뭐 y축이 여기 있다고 y축이 여기 있지. 여기가 더 낮고 여기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직선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면 이 2번 직선의 방정식이 mx 플러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다.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접선하면 d와 r이 같다. 요거를 꼭 기억하라.
R은 뭘 의미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D는 뭘 의미하는 거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요 상황을 꼭 기억을 해주는 거야. 물론 공식을 외우면 어떤 점이 편리하겠어? 답을 도출하는 게 편리하지. 자, 예를 들어 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의 중심이 0,0, 중심이 0,0인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지.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나왔거든. 그럼 만약에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y는 기울기를 이미 알려줬으니까 마이너스 x를 써주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있다. r이 몇이야? r. 반지름이 몇이야? 4가 아니지. 반지름 몇이야 그래요? 2 루트 m제곱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을 알고 있으면 편리하다. 그렇지만 공식만으로는 문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볼게.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0,0이 아닌 상황인 거예요. 즉 얘를 3만큼 평행이동했고 얘를 2만큼 평행이동했다면 중심의 크기는 중심의 좌표는 어디가 될까? 요 중심은 3,2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 평행이동이라는 건 도형의 모양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아. 그대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인 얘네들도 동일하게 3만큼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3만큼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만약에 이거를 중심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4가 되는데 기울기의 변화는 없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네. m이 마이너스 1인 거고 반지름은 2네. 이렇게 잡아놓는다면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해버리면 얘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획일적으로 이 공식을 이용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 얘를 뭐 한 거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이 나온 거는 이 나온 거는 중심의 좌표가 정확히 원점일 때만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 이거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도형에서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에 x 대신 n-m을 대입하는 거. 기억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너희들이 이 공식을 중심의 좌표가 0,0일 때로 공식을 외워놨다면 얘는 그대로 요거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얘 뭘 쓰면 돼? y 마이너스 2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대로 같이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즉, 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중심의 좌표가 원점일 때 y절편을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럼 한번 문제 다시 내볼게요. 문제 퀘스천. 자,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9입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기울기를 알려준다고? 근데 원하고 접한다고? 접선의 방정식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중심의 좌표가 0,0이네요? 아니지. 지금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직선의 좌표도 정확히 같이 평행이동시키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쓸 수는 있지. y 플러스 1은 기울기 3에 x 마이너스 1. 그럼 직선은 지금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란 거야.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쓰면 된다. r 3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거 정리한 게 바로 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y는 3x 요 마3이잖아. 요 넘어가니까 마4가 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12. 이 두 가지가 이 원의 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자,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뭐라고?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위의 점 여기가 있어요.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 있을까? 아니,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봐. 이 점을 지나면서 접선이라는 건 뭐라고? 뭔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지. 이 점을 지나면서 접선은 얘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하나밖에 없어. 이 점을 지나는 원 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은 얘 유일하다고. 맞아요? 기울기를 알려준 게 아니라 원 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유일하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 상황별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는 접선의 방정식 2개구나. 근데 내가 하나가 나왔으면 뭔가 문제가 잘못된 거야. 잘못 푼 거라고.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 나와야 돼? 딱 하나야. 근데 2개가 나왔다? 뭔가 잘못 푼 거라고. 자, 그러면 이것도 기본 상황으로 가볼게요.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두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선생님이 써볼게요. 그리고 원 위의 점은 x1, y1이라고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이제부터. 자, 봐봐. 이 점은 원 위의 점이네. 무슨 위에 있다. 어디를 지난다 하는 건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 해가 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 되겠지. 첫 번째,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올 거야. 다음, 기본적인 원의 성질을 너희들이 알고 있냐는 거야. 이게 접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점은 무슨 점인 거야? 접점인 거야. 접점 용어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워. 요거는 무슨 점이야? 중심점이라고. 그럼 접선의 접점과 중심을 지나는 접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얘네 두 관계는 항상 수직 관계다. 알겠어요? 수직이 나왔으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지. 그럼 여기 0,0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할 목적을 까먹으면 안 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초록색이야. 아니, 초록색이야. 주황색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초록색에 뭘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지.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x1에서 0 빼니까 x1, y1에서 0 빼니까 y1이 되어버리겠지. 맞아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1분의 y1 x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그런데 이 주황색은 얘하고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돼야지. 왜? 얘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런데 얘는 어디를 지나? 이 직선의 길이가 얘인데 요 점을 지난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배웠잖아. 직선의 방정식.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지?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1 맞습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얘네 둘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볼 건데 양면에 y1을 곱해볼게요. 이 2번식에 y1을 곱해보면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 이쪽으로 넘겨봐. x1 x 플러스 y1 y는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 되어버리겠지. 근데 y1 제곱 x1 제곱의 합은 몇이라고 써요? 1번식에서? 정확히 r제곱이라고 해요. 따라서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x1과 y1은 이 점을 지나는 특정 점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 꼴인 거지. ax 플러스 by는 r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수립된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야. 이거를 상황을 잘 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나름 너희들이 헷갈리지 않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분명히 해보니까 얘 x를 두 번 곱하라는 거잖아. 그 다음 y를 두 번 곱하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근데 이 x1과 y1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리적이고. 집중해! 그럼 요 x1, y1을 하나씩에다가만 대입해주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y제곱은 4가 있어. 근데 이 위의 점, 얘들아, 위의 점이라는 건 대입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 참이 돼야 돼. 1, 루트 3 맞아요? 대입해보니까 정확히 일치하잖아. 됐어? 또 원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다고. 이게 0,0이 있고 1,3 루트 3이라고 하면 대략 한 이 정도 될 거라고. 1, 루트 3.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 하나야. 유일하다고. 이렇게 하나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 얘네를 이거 몇 개 있다고? 뭐가 몇 개? x가 2개 있는 거고 y가 2개 곱해진 거고. 근데 위에 있는 점 x 하나 y 하나 대입만 해주면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는 거라고. 그럼 대입해봐. 1 대입했으니까 x 하나 남았고 루트 3 대입하니까 루트 3 y는 3. 바로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원리를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자 봐봐, 얘도 똑같이 자 5만큼 평행이동 있고 2만큼 평행이동 있대.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인 거야? 5,2가 되겠지? 원의 크기는 동일하겠지? 맞아요? 이 원이 평행이동을 했으니 이 접선의 방정식도 정확하게 5만큼 2만큼 평행이동했을 거라고. 맞아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요놈한테 뭘 대입해야 되냐면 x-5 플러스 루트 3에 y-2는 4가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원방은 뭐야? x-3에 됐니? y 마이 3이 왜 나와? 5지.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됐어? 중심의 좌표가 5,6에서 반지름의 크기가 2인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잘 생각해봐. 얘를 5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야? 6. 맞아? 얘를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루트 3 플러스 2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원방은 얘가 있어. 이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런다면 얘가 나와야 되거든. 맞아요? 원리는 똑같다고. 얘는 뭐를 두 번 곱한 거야? x-5를 두 번 곱한 거야. 맞아? y-2를 두 번 곱한 거야. 맞아? 그럼 선생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 위에 있는 점을 하나씩만 대입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거든. 됐어요? 그럼 요거 6을 6에다 대입해봐. 하나 뭐가 돼? 그러니까 x-5가 나오겠지. 됐어? 플러스 y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와? 루트 3 맞아? 거기에 y-2는 4. 정확히 얘하고 일치하잖아. 알겠어요? 원 위에 있는 점, 그 점을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나타낼 때 항상 두 개씩 곱하기 되겠지. 그 하나씩에다만 대입해 주시면 된다. 알겠어?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고, 자 그러면 얘들아 일반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게 가장 중요해. 뭐가 같아야 된다고? D와 R이 같아야 된다고. D는 뭐라고? 점에서 직선까지 해버린 거야. 알겠어? 그럼 자 봐봐.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중심을 1,0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이거 원의 방정식 어떻게 써야 돼? x-1의 제곱 y의 제곱이다. 반지름의 크기는 2라고 설정을 할게요. 됐어요? 그때 자 원의 밖에 이렇게 있는 거야. 요 점. 요 점을 선생님이 A라는 점이라고 할 때 이 A점은 4,2 정도가 됩니다. 들지 마라. 중요한 거 얘기한다. 자, 그러면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원 밖의 점이거든? 그럼 저 원하고 만날 수 있는 접선은 몇 개 있을까? 뭐라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원과 접하는 접선은 몇 개 있을까? 2개 있는 거야. 상식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상식에서 이거 하나 맞아? 또 요것도 있지. 맞아요? 접선의 방정식 2개가 나와야 돼. 이해됐어? 그런데 이거는 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운 거야, 얘들아. 이거 요 접점에서 이 접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불러?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때야 돼? 왜 같아? 원의 중심에서 얘까지 수선의 발이 되는 거지. 접점을 지나는 접선과 원의 반지름은 항상 무슨 관계? 수직관계. 그럼 얘도 수직관계라고. 그럼 얘들아 얘 반으로 뚝딱 자르면 이거 둘 다 무슨 대만큼 거야?
직각삼각형인 건데 빗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직각인 거야. RH잖아. 그런데 반지름의 크기도 똑같으니까 RHS 합동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일단 길이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얘들아, 직선이 어딜 지나? 4,1을 지나는 건 알겠는데 뭘 몰라 그러면? 접점만 못 찾아내면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근데 이 점을 지나는데 지나는 점 하나는 아닌데 이 접점을 구하는 것보다는 기울기를 찾아내면 되잖아. 그럼 얘 기울기를 선생님이 기울기를 m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m이면서 4,1을 지나니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수립해야 돼? y-2는 기울기 곱하기 x-4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표현해볼게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원의 중심은 뭔데? 1,0이라고. 1,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뭐가 돼야 돼? 반지름 R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 중요한 게 D를 구할 줄 알면 되는 거라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 m 빵 마이너스 4의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2가 나오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 봐봐. 얘 이쪽으로 보내고 마이너스 3의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되고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돼버리지.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나와? 9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는 4m제곱 플러스 4가 되니 5m제곱 마이너스 12m 0이라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다는 건 얘를 만족하는 m 값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바로 요 놈과 요 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 m이 뭐가 나와? 0 또는 5분의 12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립했던 이 직선의 방정식에 m에 0 대입하면 y가 뭐가 되는 거야? 2지. 즉 얘가 지금 y는 2라는 직선인 거라고 지금. 다음 요거는 기울기가 이제 5분의 12가 되는 거란 말이지. m에 5분의 12만 대입하면 된다 이거야. 접선을 구하는 과정은 항상 D와 R이 같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알겠어요? 참고로 접선 중에서도 좀 어려운 거 하나 소개를 하면 이거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상황을 간단한 상황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0,0이 있고 이 원의 방정식 y제곱은 뭐 4 이렇게 줄게요.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점 A라는 점이 3,2가 됩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데 얘하고 A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과 얘하고 A라는 접선 두 개나 생기는데 우리는 이 접하는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 접점. 이 접점의 좌표는 내가 지금 구할 수 있어 없어? 모르니까 여기를 x1, y1이라고 할게. 그럼 이 접점은 새로운 접점인 거니까 x2, y2라고 얘기해 볼게.
직선 PQ의 방정식으로 가요. 그럼 일반적인 학생은 뭘 구하려고 노력을 할까? PQ의 좌표를 구하려고 한다고. PQ의 좌표를. 그럼 실질적으로 PQ를 좌표를 구하려면 얘들아 어떤 식이 벌어지냐면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이야. 3,2를 지나는 직선인데 뭐를 몰라?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럼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 수립할 거라 맞지? 그럼 그거에 B와 R이 같아야 된다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이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원방 하나하고 직선 하나하고 연립해서 방정식의 행위가 몇 개 나와야 돼? 한 점인 거니까 x가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거 하나 잡고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하고 또 연립하면 또 x가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해서 좌표를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두 점을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구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집중 좀 해주세요. 진짜 힘들어. 집중해. 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몇 개라고 그랬어? 유일하다고 그랬지. 하나. 그 하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 두 개씩 곱한 거에다가 하나씩만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같은 거야? x2 곱하기 x, y2 곱하기 y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x1 곱하기 x, y1 곱하기 y는 4인 거야. 맞아요? 그런데 두 직선이 공통적으로 뭘 지나? 3,2를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x 자리에 y 자리에다 3, 2를 대입해도 참이 되겠지. 그럼 3, x2, 3, 2, y2는 4가 참일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3,2를 지나니까 3, x1, 2, y1은 4가 참일 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봐. P와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뭔데? 얘인 거 아니야?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유일하다고. 맞니? 그럼 자 봐봐.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인 거니까. 맞아요? 여기다가 x1, y1을 대입하면 참이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인데 x1, y1을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 돼야 되겠지. x2, y2를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 돼야 되겠지. 이게 대체 여기까지. 잘 생각해봤는데 여기다가 x1, x2를 대입하니까 참이 됐잖아. 그럼 결국은 이 직선은 3x 플러스 2y는 4, 이 해가 x1과 x2가 되는 거지. 여기다 x1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y1이 되는 거야. 여기다 x2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y2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 식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참 되는 거잖아. 얘를 대입해도 참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직선은 얘로 유일하다고. 그러니 결론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 원리도 아까 원위의 접선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봐봐. 뭐가 두 개? x가 두 개. 뭐가 두 개? y가 두 개. 원밖의 점에서의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떤 방정식인 거야? 접점과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자, 지난 시간에 43페이지에 137번까지 진행을 했었어. 자, 오늘 접선의 방정식에서 138번, 140번까지 풀 거 잠깐 쉴 테니까 세 문제만 풀 테니까 집중해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 10 위의 점 3,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몇 개 있어야 돼? 접선의 방정식은 한 개야. 그런데 지금 얘는 뭐가 두 개 있다? x가 두 개 있는 거고 얘는 뭐가 두 개 있다? y가 두 개 있다. 그 중에 하나에다가 각각 3위를 대입하면 된다 이거야. 뭔 말이냐? 다시 한번 x가 두 개 있고 y가 두 개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대입만 해주면 된다 이거야. 3x y 10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야. 알겠어? 자, 139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에 접한대. 그런데 직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의 0과 수직인 직선이에요. 뭐라고요? 이 원하고는 접하는데 이 직선과는 수직관계래.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도 바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곱의 합이 0이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얘를 x, 얘를 2y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곱하기 2, 곱하면 마이너스인 거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때 여기 플러스 k 라고 쓴다면 얘는 이 직선하고 수직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됐어요? 얘가 이놈과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여기 중심이 뭐야? 0,0이다. 이 녀석이 접한 거예요. 맞아요? 이것만 있어? 두 개 나오겠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뭘 찾아야 돼? D와 i 같다는 거야. 그러면 D가 뭐야? 0,0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찾아야 되겠지. D는 어떻게 돼?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의 반지름이 뭐야? 2 루트 5가 된다는 거야. 반지름 루트 15. 맞아요? 그럼 얘는 절대값 K가 뭐가 돼야 돼? 10인 거네. 됐습니까? 따라서 x 플러스 2y 플러스 10은 0이라는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 그때 1,k를 지난대. 아, 이 직선의 방정식들이 1,k를 지난대. 지나면 또 뭐 하는 거야? 대입하면 참인 거라고. 1,k를 대입해봐야 1 플러스 2k 플러스 10은 0. 맞아? 그럼 k 값이 뭐가 나와? 음수가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어?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어. 얘는 아니라는 거야. 얘는 1 플러스 2k 마이너스 10은 0인 거니. 자, 2k가 뭐가 되는 거야? 9가 돼버리겠지. 그럼 k는 2분의 9라는 양수가 나오지. 정답은 2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너희들이 듣기만 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연습해야 된다고.
듣는 말로만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안 돼. 손으로 풀어보고 머리로 생각해보고 다시 풀어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듣고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 자, 3,-1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상식은 뭐야?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 되니?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참이 돼? 원의 점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원의 점이 아니라면 이 점은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이라고 해볼게. 이 점을 지나면서 뭔가 접하는 직선이 있을 수 있나? 얘는 원 밖의 점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오는 거라고. 그럼 이 문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몇 개 구해야 돼? 2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접선 하나를 구워놨어. 뭘 몰라? 기울기를 몰라. 그러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접선의 방정식을 빼야 되겠지? y 플러스 1 기울기 곱하기 x-3입니다. 얘를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d와 r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 중심이 뭔데? 0,0 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루는 거리 d가 반지름 루트하고 같기만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d를 구해볼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빵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루트 온 거야. 자,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요. 양변 제곱해봐. 9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은 5m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지. 정리하니까 4m 제곱에 플러스 6m 마이너스 4는 0. 2로 약분되네. 됐습니까? 이 n에 의미하는 건 뭐다?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 근데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다? m이 몇 개다? 요 m까지 다루는 거야. 됐어요? 그럼 문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 하면 돼?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되는 거야. 두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 a분의 c. a분의 c 하니까 뭐가 나왔어? 그럼 두 직선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수직 관계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그러냐? 두 직선의 방정식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을 구해야 돼. 이거 기울기,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됐어요? 그러면 m은 뭐야? 2분의 1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2 하나 나오겠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두 개가 다 나오게 되네. 됐어요? 2분의 1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은 0 짧은 직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5는 0. 이거 정리한 게 답일 거야. 알겠어요?